배당주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미국 리츠 주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리츠 주식을 볼 때는 다른 주식을 볼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리츠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모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리츠 주식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배당인 경우가 많고 분기배당 혹은 심지어 월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신 상대적으로 성장주처럼 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큰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려울 뿐 우량한 리츠 기업들은 S&P 500 지수보다도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곤 합니다. 먼저 미국 리츠 주식의 기본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리츠 기업은 기업 소유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수입의 75% 이상이 부동산 관련 수익이어야 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이 주주에게 배당이 되어야 해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리츠 기업들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리츠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과세 수입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규모로 부동산을 매입 혹은 M&A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과거 기업들의 유상증자 이력과 유상증자의 목적을 확인해서 우량한 기업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상증자의 이유가 기업의 확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리츠주를 볼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당기순이익인데요. 리츠주 실적을 보신 분들 중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회사인 리얼티 인컴의 실적인데요. 최근 1년간 주당 순이익이 $2 정도예요. 그런데 1년간 배당을 보면 $3를 넘게 배당을 했습니다. 1년에 순이익이 $2인 회사에서 $3씩 배당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에서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리츠 기업에서는 말이 됩니다. 제가 앞서 미국 리츠 기업은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 자산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회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데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을 통해 매년 부동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리츠 기업처럼 부동산이 사실상 자산의 전부인 회사들의 순이익을 측정할 때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금이 많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리츠 회사들의 경우 단기 순이익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을 통해서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AFFO입니다. AFFO는 쉽게 생각해서 단기 순이익을 산정할 때 빠졌던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고 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과 비용까지 감안한 이익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리츠 기업 보고서를 보면 AFFO를 수십 차례 언급을 하면서 중요한 수치임을 볼 수 있어요. 이 AFFO의 성장률을 단기 순이익 성장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리츠 종목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리츠 기업 보고서를 보면 어떤 임차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웬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얼마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임대료 감당률이나 임차인 신용등급 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위험도가 적은 우량한 리츠 기업들을 줍줍할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극복된 이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임차인 신용등급은 보통 트리플 B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보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